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간격 띄우기입니다. 자, 간격 띄우기까지 왔으면 거진 다 왔어요. 최대 명령에서 이제 간격 띄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리면서 어떻게 그렸냐면 선을 일정한 치수만큼 넣고 선을 그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모든 도형을 간격 띄우기로 다 그립니다. 그리게 되면 아시게 될 텐데, 선을 치수를 넣어서 그리는 방법이 도면을 그릴 때 그렇게 많이 쓰지가 않아요. 대다수가 간격 띄우기를 그리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간격 띄우기는 교재 17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앞 시간에 배웠던 못깎기, 못따기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간격 띄우기는 제법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간격 띄우기를 해보면, 자, CAD 실행하고요. 자, 우리가 연습 도면 불러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리죠.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해서 일정한 라인을 하나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선을 내가 원하는 거리값만큼 얘를 보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간격 띄우기 단축키는 5입니다. 영문자 5, 옵셋이죠. 스페이스바. 자, 거리값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본 지우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남겨둔다는 얘기예요. 얘가 원본이죠. 그리고 옵셋 타입 해가지고 지금 거리값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거리값 넣을 건데 10mm라고 거리값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통과점 10mm에서 들어갔죠. 자, 객체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간격 띄울 객체 어떤 거냐 물어보는데 얘입니다. 클릭. 자, 이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위로 가면 이렇게 10mm만큼 위로 떠요. 아래로 가면 아래로 이렇게 떠요. 보이시나요? 자, 위로 뽑아 볼게요. 위로 우리가 그냥 임의의 곳에 10mm니까 방향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마우스 가지고 지금 거리값은 10mm 넣었기 때문에 마우스를 어디 찍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방향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클릭. 그냥 빈 공간에다 클릭해 주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겼죠. 그러니까 얘 거리값은 10mm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명령이 어떻게 되죠? 종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클릭하고 또 위로 뽑아요. 마우스를 또 바탕화면에다가 클릭. 또 생겼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클릭. 자, 제가 그걸 안 켰는데, 자, 마우스 기능을 조금 키고요. 다시 보실래요? 클릭.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선 그릴 때 굉장히 편하겠죠. 표 그리거나 이럴 때. 표 그릴 때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우클릭해서 종료를 하시면 돼요. 우클릭해서 종료하고, 자, 확대해서 라인 입력하고요. 자, 객체값 끝점 클릭, 아래쪽 끝점 클릭 되었죠. 우클릭해서 종료. 자, 옵셋으로 더 보낼게요. 5, 옵셋, 스페이스바. 자, 간격 이번에는 20이라고 입력하고요. 스페이스바에서 입력하고. 자, 객체 바뀌었죠? 20 넣었으니까 이제 20만큼 이동할 객체는 요 세로 줄입니다.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이 반복을 하면 계속해서 20만큼 떨어진 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또 클릭해서 왼쪽으로 뽑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20만큼 떨어진 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를 실제적으로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만큼 떨어졌죠? 또 여기 이런 식으로 20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죠. 아래 위는 10mm만큼 떨어져 있죠?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간격을 줘서 그 사이 간격만큼 이렇게 띄워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원도 가능합니다. 원도 이렇게 반지름 값이 예를 들어서 25짜리 원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요. 방금 제가 그렸죠. 자, 반지름 값 25짜리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치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가 30짜리 원을 하나 더 그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때 원을 새롭게 그려도 되지만
옵셋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 옵셋 입력하고 5라고 입력을 하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하게 되면 자, 이 반지름의 값은 30이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근데 얘 지름값은 틀리죠. 반지름 값으로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지름값은 50이고 큰 원의 지름값은 60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기준이냐 아니면 지름이 기준이냐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무슨 얘기냐면 뭐 잘 아실 텐데 자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자 지름 50인데 55짜리 원을 그리고 싶어요. 55짜리 원을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옵셋 하고요. 옵셋 하고요. 이번에는 55니까 2.5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지름값 기준으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해야 되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55짜리 원이죠. 얘는. 그래서 지름값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55짜리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값으로 기준을 할 거냐 아니면 지름 값으로 기준을 할 거냐 할 때 뭐 특히 원 그릴 때는 전체가 늘어나거나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지름 값으로 할지 지름 값으로 할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돼요. 사각형 렉탱 사각형 있죠. 우리는 이게 이제 전체 사각형이 이제 폴리곤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폴리곤 형태로 이렇게 잡히는데 얘도 옵셋으로 하게 되면 옵셋 예를 들어서 5라고 입력을 하고요. 클릭한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모든 변이 길이가 5만큼 줄어드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5죠. 5고 여기도 5고 그죠? 모든 변이 5만큼 줄어든 사각형을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옵셋은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의 일정한 간격을 띄우게 되는 게 기능이 옵셋입니다. 그래서 옵셋은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원의 중심 잡을 때 옵셋을 쓰지 않으면 원의 중심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자르기입니다. 자르기인데 자르기 단축키는 트림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못깎기 했었죠. 자, 못깎기 그리고 못따기 있고 그 위에 보면 자르기 있죠. 자르기 있고 아래에 뭐 있죠? 연장이 있죠. 자르기하고 연장. 자, 그리고 이게 옵셋이죠. 요게 간격 띄우기. 이게 옵셋입니다. 자,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옵셋. 그죠? 그리고 못깎기, 못따기 있고요. 이제 자르기하고 연장을 할 거예요. 자르기하고 연장. 자, 자르기는 단축키 TR입니다. 트림인데 TR 이래서 자르기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자르기는 개념이 좀 있어서 개념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자르기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선이 있는데 나는 선을 자를 때 여기를 이만큼 자르고 싶어요. 여기를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를 선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선을 자를 때 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요 부분만을 자를 수는 없어요. 요 부분만을. 왜 그러냐면 경계가 없어서 그래요. 자르기는 트림은 경계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일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그 외에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예를 들어서 경계를 이 선을 지정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경계를 이 선을 지정한다고 가정하면요. 이 선의 기준이 된 좌우에 있는 얘와 얘를 다 자를 수가 있어요. 트림은 경계를 지정을 해주고 그 경계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리고 걸려 있는 모든 선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계를 어디를 잡아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옵셋으로 한 50만큼 할까요? 선을 여러 개를 만들게요. 옵셋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고요. 또 라인으로 이렇게 또 선을 만들고요. 옵셋 치수 50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컴퓨터가 버벅거리네.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나요? 백그라운드로 뭘 받고 있나? 그렇진 않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이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이 선에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잘라서 이 선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이 잘려질 수 있는 경계가 어디냐면 이 선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왼쪽을. 그죠? 그래서 자, 자르기 여기에서 영문 단축키로는 TR 단축키 TR 엔터 치고요. 자, 이 경계를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경계를 지정을 하고 우클릭. 자, 경계 지정하고 우클릭.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를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나와요. 그러면 마우스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싹 자를 수 있는 부위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클릭하면 잘려버리는 거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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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쭉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다시 우클릭. 그러면 명령이 종료되죠. 자, 다시 해볼까요? 자, TR, 단축키 TR, 스페이스바 치주고요. 자, 객체 또는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트림 객체는 자르고자 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얘를 중간에 기준으로 잡으면, 자, 이 선의 좌우를 다 자를 수가 있어요. 이 선과 걸리는 기준의 좌우를 다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우클릭.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를 자를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다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꺼번에 자르고 싶다. 그냥 자르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 얘를 한꺼번에 다 자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뭐 선이 몇 개 안 돼 들어있지만 선이 뭐 굉장히 많다라면 일일이 클릭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뭐 쓴다? 윈도우 기능을 쓰는 거예요. 자, 윈도우에서 오픈 크로스 윈도우 배웠잖아요. 우리 오픈 윈도우 크로스 윈도우. 근데 자르기 자체는 크로스 윈도우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자르고 싶은 선을 이렇게 가져가서 쭉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윈도우 영역 지정해 주면 이렇게 다 잘라버려요. 자, 다시 U 해서 되돌리고요. 다시 한번 자를게요. TR. 자, 이번에는 여기를 잡고 우클릭한 다음에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게요. 자, 여기를 포인트를 찍었죠, 방금. 그리고 여기를 또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을 다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트림의 기능입니다. 근데 트림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 TR 해갖고 트림 기능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선을 자르고 싶어요. 끝부분을 자르고 싶은데 지금 처음에 지정하는 건 경계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자를 선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경계 구역을 먼저 지정해 줘야 돼요. 이 구역을 지정해 주고 여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선을 지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못 자르죠. 얘를 지정해 버리면 위에가 잘려든지 아니면 밑에가 잘리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경계 지정했죠. 경계 지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클릭해서 이제 자르기 객체 선택 나오죠. 클릭 해서 이렇게 쭉 잘라주면 됩니다. 컴퓨터 굉장히 버벅거리네요. 자, 근데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TR
자, 경계 지정하는데 경계가 하나이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얘를 지정하고 이쯤에 얘를 지정하면 경계가 두 개가 되죠. 자, 여기 나오죠. 객체를 한 개를 찾음 총 두 개 된 거예요. 한 개 찾고 한 개 찾았기 때문에 총 두 개 된 거예요. 자, 경계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우클릭 자릅니다. 여기 자를 때는 똑같죠. 왜? 경계가 하나뿐이 없죠. 이 선은.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경계가 두 개죠. 그러니까 요 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을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왜? 이 선에 대한 첫 번째 경계가 요 세로선이잖아요. 이렇게도 자를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경계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트림에 자르기는 이런 형태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고. 이해가 가시나요? 어렵나요? 자, 다시 해볼까요? 경계를 하나로 지정했을 때 클릭해서 경계를 지정하고 한쪽 방향을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을 전부 이렇게 윈도우 형태도 자를 수가 있고요. 한쪽 방향을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new 해서 다시 돌려서 tr 트림해서 경계를 두 개 이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도 가능합니다.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클릭하면 자, 자를 경계가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여기 가면 여기만 자르고요. 경계가 여러 가니까 요 경계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경계가 두 개죠, 좌우로.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선 두 개를 다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클릭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에는 못 자르죠. 경계가 경계가 총 세 개라서. 만약에 한 번만에 사이를 자르고 싶다면 경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tr에서 여기와 여기를 지정해야 해서 우클릭해서 경계 지정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한 방에 자르죠. 근데 세 개를 지정해 놓으면 어쨌든 경계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안쪽에 자르려면 두 번 클릭해야 되고 지금처럼 경계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한 방에 안에 있는 걸 다 자를 수가 있죠. 혹은 자,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잘라진 선이 있는데 얘는 자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르는데 얘는 못 자르죠. 왜? 이 선은 뭐예요? 경계가 없죠. 선이 지나가질 않잖아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 선이 여기에 경계가 생겨서 이쪽을 자르든 이쪽을 자르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가 있으면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선이 끝이 만나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잘라요. 하지만 아래 위로는 자를 수 있죠. 왜? 요 선을 기준으로 잡고 위를 자르거나 아래를 자를 수는 있겠죠.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tr에서 여기를 지정하면 자, 경계 지정했습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여 위를 자를 수가 있죠. 근데 아래는 어떻게 돼요? 못 자르죠. 왜? 이 선 기준으로는 경계가 없죠. 이 선 기준으로는 얘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선일 뿐이죠. 경계 없어졌죠. 자, 이래서 경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은 여러분들이 경계 구역을 어떻게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tr 한 다음에 엔터 쳤죠.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치게 되면 자, 전체가 지정이 돼요. 모든 경계를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마우스로 가져가면 전부 이렇게 똥가리 내게 다 잘라버려요. 보이시나요? 자, 전부 똥가리로 인식합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모든 경계를 다 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기능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편한데 만약에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이 선을 다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클릭한다고 해서 이 선이 다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모든 걸 다 경계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선을 자르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면 클릭 이런 식으로 잘라야 된다고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경계로 잡는 거는 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여러분들이 TR 입력하고 경계를 지정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내가 자르고자 하는 것을 클릭해서 자르는 방법이 가장 트림에서의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를 2개 이상 지정해서 내가 우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부위만을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자를 때는 보통 경계를 2개 내지 3개를 지정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끝부분만 자를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다 자를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다 자를 건데 TR에서 여기 경계 잡고 우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게 이제 보통적인 방법인데, 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TR 하고 엔터 한 번 쳤죠. 경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엔터 쳐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다 경계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스페이스바 2번 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끝단을 한꺼번에 다 잘라버린 건데, 혹은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고. 왜냐면 모든 걸 경계로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경계를. 그래서 이 선을 경계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트림은 자주 써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트림은 자주 써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트림이. 자,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익스텐드 있어요. 연장. 자, 연장은 트림의 반대입니다. 트림의 반대. 단축키는 EX고요. 익스텐드 나오죠? 클릭. 자, 익스텐드도 똑같아요. 경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을 여기까지 늘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선을 여기까지 늘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경계, 늘리고 싶은 구역의 경계를 먼저 지정해 주는 거예요. 클릭. 됐죠? 여기까지 늘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클릭한 다음에 얘를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렇게 늘어나요. 마우스 살짝 올려놓으면. 자, 이게 맞으면 우클릭해서 늘려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클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자를 수도 있지만 선을 늘릴 수도 있어요. 혹은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경계를 지정하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선을 전체 윈도우 형태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늘어나요. 이게 트림 기능과 익스텐드 기능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지정하고 자를 거냐 아니면 경계를 지정하고 늘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과 익스텐드는 기능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정하고 자르든 아니면 경계를 지정하고 늘리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그래서 트림과 익스텐드도 여러분들이 뭐 자주 쓰시면 되는데, 우리 보통 이런 것도 써요. 저는 이게 쓰는 게 귀찮아 가지고 그냥 선 하나 지정해서 선을 이렇게 당겨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선 당길 때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치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50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선을 이렇게 당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경계를 또 만들어주고 당겨야 되죠. 귀찮잖아요. 경계 만들어주고 얼마만큼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자꾸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선 느리고 줄이는 단순한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 객체값 이용해 가지고 끝점 찝어 가지고 그냥 당겨버려요.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쓸 때는. 근데 익스텐드는 트림이 꼭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경사제가 있는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선이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야 돼요. 아래쪽을. 자,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잘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은 위쪽을 잘라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선을 이렇게 찝어갖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자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TR 해서 경계 지정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자르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혹은 자, 다시 트림에서 얘를 지정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 싶다. 클릭. 이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경사진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도가 있는 선은. 각도가 있는 선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 각도가 바뀌거든요. 직교를 끄고 이 각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각도 바뀌면 큰일 나니까, 자, 이럴 때는 트림하고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자르고, 혹은 익스텐드에서 여기까지 늘어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늘어날까요? 늘어날 경계 지정하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선이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까지 오죠? 클릭.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자르기와 연장은
경계를 먼저 지정해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르거나 연장할 객체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자르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울타리, 걸치기, 뭐 프로젝트 모서리, 지우기, 명령 취소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뭐 울타리 걸치기는 사실상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울 때 이렇게 윈도우로 지우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윈도우로 지우는 거. 그걸 울타리라고도 하고 걸치기라고도 해요. 걸치기를 해보면 이렇게 지워요. 펜 첫 번째 지정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끓는 대로 지워지는 걸 울타리하고 걸치기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선 이렇게 짝대기 그리듯이 이렇게도 지운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지운다는 건데 굳이 그냥 윈도우로 지우시면 편합니다. 윈도우로 지우시면. 근데 굳이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서리예요. 모서리 연장 안 하면 되어 있죠. 자, 다시 트림에서 모서리 있어. 이 모서리가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얘가 있는 곳까지 이 선을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위에까지. 얘 맞춰가지고. 근데 이 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경계를 지정하려면 이쪽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릴 때 쓰는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모서리. 자, 그래서 여기에 트림도 똑같아요. 트림도 똑같고 익스텐드도 똑같은데 익스텐드로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경계 지정하고요.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에 가서 모서리 연장 안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연장으로 바꾸고 얘를 딱 가져가면 이렇게 늘어나요. 보이시나요? 얘를 모서리가 이까지 나와 있는 걸로 인식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나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이 꼭 여기만 안 있어도 돼요. 딴 데 저 먼 데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걔를 기준으로 잡고 이 선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줄 수가 있어요. 혹은 요 선이 직선이라는 법 없죠. 그죠? 요렇게 돼요. 경사지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얘를 익스텐드로 기준 잡아서 연장으로 경계 지정하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보이시나요? 그죠? 빼딱하게 늘어나죠. 요 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요. 이건 트림도 똑같고 자르기도 똑같고 연장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인으로 여기에 이 선이 있어요. 자, 삐딱하지만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자르고 싶어요. 자, TR 자릅니다. 경계 지정하고요. 우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얘가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클릭 여기는 인식 못하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얘가 마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꼭 자르기와 자르기인 트림과 연장의 익스텐드 기능으로 하셔야 선이 오류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연장과 익스텐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습 도면 많이 그릴 거예요. 그때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요. 단순하게 기능만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이래저래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연습 도면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일단 자르기와 익스텐드 그리고 옵셋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요거 하고 앞에서 배운 거 이용해 가지고 연습 문제 한번 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